네, 종목 카운슬러 2부로 찾아왔습니다. 자, 2부의 사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15,100원에 40%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연결됐다고 하는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쁜 일 있으셨나 봐요. 예, 바쁘십니다. 제가 대신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인트로메딕 매수가가 15,100원에 40% 맞으세요? 예. 그러시군요.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제가 이 손절가를 놓쳐가지고, 800원에 내가 손절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거 보시고는 뭐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은 네. 지금 더 다운됐는데, 오늘 보니까 뭐 650원, 1000까지 내려갔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좀 많이 샀거든요. 그쵸. 비중이 적진 않으세요. 그쵸. 예. 40%를 담으셨는데, 13,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 했는데 놓쳐버렸어요. 놓치셨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함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셨겠지만요. 한번 잠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인트로메딕입니다. 자,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손절가를 놓치셨다고 좀 안타깝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8% 하락했습니다. 13,350원에 마감가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대리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인트로메딕이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았거든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캡슐 내시경 하면서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정말 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손절가를 놓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캡슐 내시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캡슐 내시경 쪽이랑 이제 일회용 연성 내시경 두 개의 부류를 나뉘고 있고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그 사업 부분은 캡슐 내시경이 거의 한 80%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거의 800억에서 900억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 대한 성장성인데요. 지금 퍼가 사실 한 시장 거래량으로는 35배에서 40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싸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싸지 않다라는 부분은 고평가 종목은 사실 안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배를 땡겨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고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으로 마켓시어를 말씀드리면은 그 기분 이미징이라는 회사가 이제 65% 정도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올림푸스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사가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생겨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굉장히 많은 마켓시어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13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 20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억. 작년 대비해가지고도 사실 많이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뭐 성장성은 굉장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평가 성장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좀 많이 비싼 상황이다. 그래서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개별적으로 이건 확실한 개별 종목이거든요. 네. 개별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이던스가 시장이랑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이 종목은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들어가는데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목표 가격 그리고 그 목표 실적과 좋게 나오지 않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빠지는 부분은 크게 뭐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담감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캡슐 내시경에 있어서는 좀 성장 가능한 새내기주가 하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기분 이미징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쟁사 가운데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캡슐 내시경 시장 규모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연평균 사실 성장성이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마이크로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사마다 좀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기본 이미징 회사랑은 차별적으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동작 시간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싸지만 브랜드적인 네이밍 밸류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이따 추후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 듣고 싶어요.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이 회사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판매는 사실 딜러가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실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딜러를 예를 들면요. 판매사에서 예를 들면 LG 렌터카나 아니면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를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딜러의 판매 능력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수출 부분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회사의 네이밍 밸류, 그 브랜드 네이밍 그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딜러들이 얼마나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약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90%가 수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원달러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도 좀 우려를 해볼 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네. 원래 1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좋게 영업을 했었던 이유는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캡슐 내시경도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일회용 캡슐 내시경 그러니까 고마진 시장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캡슐 내시경이 시장 캐파가 3천억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 마진이 굉장히 고마진이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일회용 캡슐을 이제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적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다만 좀 시장 캐파가 좀 작고 계속해서 좀 네임밸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딜러 영업이 관건으로서 좀 늘어나야 좀 실적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부담감에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시청자님께서 13,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가격대를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자리 손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손절해야 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일단 그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고점 부분에 하락한 이후에 일자 박스권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박스권 저항 여부가 16,900원 돌파가 무조건 필수로 작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트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시청자분께서 사셨던 가격대가 사실 그 딱 박스권 지지선과 저항선 때의 중간 라인에 대해서 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지금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더 빠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사실 굉장히 뭐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추세선을 한번 그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점이 4,800원대에서 지금 이번 연도 저점이었던 부분을 연결을 해 보면은 사실 딱 이 부분에 대한 차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갭이 생기는데요. 이 갭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은 주가는 그래도 보유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적은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판단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 3월 달에 나왔었던 그런 거래량, 그러니까 기간 수급이 받쳐주면서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의미 있는 수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반기에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전 고점 부분이었었던 21,000원대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21,000원대까지 21,100원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나와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고요. 거래량이 나와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1,100원 정도 설정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1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래량 증가도 급선무로 필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 21,1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는데요. 손절 안 하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는가 궁금을 해서 그러네. 네,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성장성을 좀 믿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흐름을 한번 더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좀 고점 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인트로 메딕이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수익 구간으로 올라서길 바라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지문상 대리는 보유예요. 목표가 21,100원까지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 목표가 15,2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재누리 전문가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그 주가가 뭐 급락하는 주가는 아닙니다. 완만하게 약세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갑자기 우상향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아마 이 상태에서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이 우선은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제한적인 반등 안에서 매도 이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 투자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답보 상황이라면 또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속이 더 많이 탈 것 같아서 일단 팔고서 다시 보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가볍게 그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좀 짧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 매수가 위에서 제시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좀 답보 상태에서 이어갈 수도 있다,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고 계실 텐데요. 한번 이 의견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인데요. 8418님께서 레고캠 바이오를 문의 주셨는데 23,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또 비중이 20%시네요. 잘못 봤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하재누리 전문가님, 오늘 종가가 14,700원이에요. 시청자님 손절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이 바이오 관련 종목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을 당겨서 먹고 사는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 종목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건 터지면 된다 이런 식이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꼭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돼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적어도 그 안에서 조건식이 맞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 3월 1분기까지 봤을 때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고요. ROE도 마이너스고 또 영업이익도 역시 마이너스고 순이익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기업이 현재 주가가 올라간다 해서 이거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무시한 그런 매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00원권에 매수를 하셨다고 올리셨는데 23,000원권 가격권대면 올 4월 달에 형성된 가격권이거든요. 그럼 1분기 1, 2, 3월 달에 1분기 실적에 대해 언급되는 시점에 나온 상황인데 실적은 분명히 부진하고 ROE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신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체크 못 하시거나 아니면 간과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 상태를 놓고 본다면 수급적인 면에서 방향성이 설정되기에는 거래가 워낙에 작습니다. 5만 주 안쪽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반등하면 반등이지 연속성은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물론 23,000원권 가서 팔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안정성이 어떤 경우에도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목을 찾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부합되지 못한다면 파는 시점을 손해보더라도 잡아야 되는데 워낙에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려 주문이 쉽게 나가진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가격권대는 지금부터 한 4,000원가량의 높은 가격인 한 19,000원권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감안하신다면 그 가격권에서 매매를 좀 일정 부분 좀 하셨으면 하는 가격 제가 19,000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손절가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등 구간을 1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이 가격대에서 좀 팔고 나오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네오팜이요. 네오팜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가 얼마신가요? 6,140원에 20%입니다. 6,140원에 20%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아, 고점보단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좀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보고 계신 거요. 네네. 어떤 게 고민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인데 네.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시군요. 더 들고 네네. 갈까 고민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하재놀이 전문가님이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수익이 좀 나셨는데요. 잘 팔고 나오셔야 될 텐데 지금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아토피 관련돼서 대부분 요새 애들은 아토피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나 앞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조건식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재무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고 수익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스테디하게 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본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기에는 별로 이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 오늘 음봉이 나오면서 좀 약세 모습이 됐는데 오늘 거래가 만약에 줄어서 어제보다 확 줄어갖고 한 2, 3만 주밖에 안 됐다. 이렇다면은 내일 반등 시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거래가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항시 이런 종목 거래가 5만 주 안쪽 아니면 10만 주 안쪽에 되는 종목을 매도 시점을 잡을 때는 항시 분봉으로 해서 장 후반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은 답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종목을 대략적으로 한 30분 분봉으로 해서 화면에 제가 잠깐 잡아드릴게요. 30분 분봉으로 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오늘인데요.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결국 마감됐는데 마감 30분 전에 1시간 전에는 일단 캔들상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역시 크게 음봉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없더라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결론만 내드린다면 차익 실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9,400원 정도를 볼 수는 있는데요. 오늘 8,500원까지 밀렸는데 최근 들어 9,290원까지 갔던 가격이 고점인데 내가 이 8,500원 팔면 앞에서도 안 팔았는데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밀려버린다면 낭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 가격권 요게 이제 8,100원인데요. 이 8,100원 가격 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 아침 시초가가 양봉 오늘 종가보다 올라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종가가 오늘 종가 8,520원보다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차익 실현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도 올라가는 가격이 된다면 어디에서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되냐면은 9,000원 가기 직전 한 8,950원 정도에 일단 한번 차익 실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어요. 이 종목은 거래가 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 거래가 지금보다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점진적으로 거래가 안정감 있게 증가된다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는 종목이 탄력적이 됩니다. 그런 종목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유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익이 좀 박하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은 한 8,900원, 9,000원 안쪽에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가 위로 안 올라설 경우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건가요? 8,100원대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종가도 수익은 좀 나계시니까 네. 오늘 종가 가격권대에서라도 일단 차익을 실현하시고 오히려 거래가 느는 종목으로 가서 있는 게 훨씬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들어보셨는데요. 내일장에서 네네. 좀 잘 결정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수익 많이 감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오팜 살펴봤습니다. 자,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89님께서 파라다이스를 사셨는데요. 굉장히 또 고점이십니다. 39,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도 30% 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지문상 대리님, 이 종목이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리포트가 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5만 원도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을 걱정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우리나라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 종목은 사실 26,000원에서 지금 거의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준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은 반대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면은 5월 30일 날 대량 거래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때가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반 그 순매수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큰 틀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선이 깨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여전히 22선 오늘 지켜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주가를 만약에 고객님께서 조금은 고점 부분에 대해서 사는 건 맞지만 이 종목이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변동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 그 관광객들이 지금 한 매년 18% 정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회사에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홀드율이 조금 많이 좀 작년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 하더라도 드랍액도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사실 홍콩, 마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쪽 외국인들이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파라다이스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 업체인 GKL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겠지만 그쪽보다는 파라다이스가 영위하고 있는 호텔 부분과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종목은 이번 연도에서 저는 한 42,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졌던 부분은 좀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요. 2분기 실적은 사실 1분기보다는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호텔 카지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을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좀 빠질 때는 62선 부분이 이제 36,700원 정도 때 깨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전략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아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조명을 사셨다고 남겨주셨어요. 2,670원에 매수로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들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2,100원대에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하재누리 전문가님, 자, 시청자님 계속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종목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조명은 전방 산업이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기기. 이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하방을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 입지가 아주 굳건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이요. 수익성,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그 수치가 나오는 것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또 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가면 그 높아가는 만큼 뭔가 외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면 부채가 높아도 괜찮아요. 부채보다 돈을 10원 더 번다면. 근데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데 다른 외형적인 지표, 성장성 지표가 안정적으로 증가되지 못한다면 부채만 높아지지 성장과의 관련성이 많이 느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속내를 다 뒤집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관 외국인들은 굳이 전방 산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종목 중에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우리 조명을 안 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약세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요거는 사실 지금 현재는 거의 2주 이상 캔들의 모양새가 장중 변동폭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방 경직은 일부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매도 시점을 2,400원, 500원 요 정도 가격권대가 우선은 가장 높게 볼 수 있는 가격권. 앞서 있던 3,000원권까지 바라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한 2,300원에서 많으면 500원 요 안쪽까지 해선 매도를 한번 하시고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팔고 교체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런 마인드로 일단은 보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청자님 여의치 않은 상황이네요. 힘드시겠지만 2,300~400원 그리고 많다면 500원까지 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종목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 3부 남기고 있는데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